서울대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당황했답니다. 이거 뭐지? 내가 이분한테 강의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거예요.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요. 강의 계획서를 손수 직접 올렸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올해 1학기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본인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또 올렸습니다. 자, 서울대 로스쿨 수강 신청 사이트에 왜 형사판례 특수연구라는 이제 강의 계획서를 직접 올렸는데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뭘로 쓰냐면요. 본인의 2015년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이런 책을 이제 교재로 사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쓴 겁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의 과도한 적용이나 또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시각이 잘 드러나 있는 과거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칼검자, 칼 쓰는 사람, 검사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을 쓴 사람이 그 칼의 방향, 속도, 강도를 잘못 조절하면 엄한 사람을 죽이죠. 그럼 칼을 잘못 쓰는 검사는 그 칼을 뺏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칼은 막 쓰는 거죠. 법과 제도가 시대 정신과 헌법 정신을 반영하지 못할 때 법학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은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법과 인권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헌법 정신이 땅바닥에 추락하는 현실을 보면서 어찌 연구실에만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조국 전 장관이 이번 학기에 형사 판례 특수연구, 보이시죠? 저거 다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입력을 한 겁니다. 사이트에. 교과목 맨 위에 보면 형사 판례 특수연구라고 보이시죠? 대표 교수 성명, 딱 나오네요. 조국.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형사 실체법 및 증거법 가운데 중요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토의라고 다 직접 조국 전 장관이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조 회장님, 조국 전 장관은 우리 그냥 일반 지금 상황이 아니라 조국 가족비리 관련해서 11개 혐의인가요? 이미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받아야 되고 유재수 감찰무학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인물인데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형법을 가르친다? 이거 맞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현재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이 강의를 하는 게 교수로서의 또 의무라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강의 내용을 갖고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절제형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서 강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재판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교단에서 그 법대 학생들에게 형법을 가르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로서의 의무라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학생의 권리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학생들의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예. 정 의원님. 예. 지금 조국 교수는 지금 자신과 가족들과 관련돼서 한 11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유재수 감찰 중단권 관련해서 또 기소가 됐고 직권남용. 그리고 소위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를 들면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는 소위 친문의 핵심들이 다 동원이 돼서요. 그러면 앞으로 기소 여하에 따라서는 재판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럴 건가요? 어때요? 나 강의해야 되니까 재판 받을 수 없어요. 재판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이쿠야. 반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늘상 입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대고 이제 강의 제목이라는 게 절제형법학 위법수지 증거 배제 법칙. 예. 저는 예. 좀 조국 장관이 이제까지 자신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거 이제 다들 안 믿죠. 우리 국민도 안 믿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뭔가 더 염치를 알고 자기 얘기에 가깝게 가려고 행동을 하셔야지.
자기가 했던 얘기는 다 무시해버리고 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올해 1학기에 본인이 강의해서 이게 지금 조 전 장관이 직접 쓴 본인의 저서입니다. 이 절제 형법학이라는 거를 이제 교재로 삼아서 학생들에게 강의하겠다는 것인데 이 책 서문에는 형법은 칼이다. 칼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서문에 이제 글이 좀 적혀져 있는데 조 부장 말씀 이어가실까요? 네. 저는 참 조국 전 장관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 예. 그리고 이 십수개 되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 다 이게 형사소송법이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기소가 됐고 지금 현재 신문이 피고인인데 이 피고인이 형법에 대해서 강의한다? 알까요? 솔직히 좀 듣고 싶어요. 솔직히 네. 듣고 예. 싶다. 얼마나 또 대단한 궤변을 털어놓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문제는 뭐냐? 문제네. 지금 강의가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이번 주에 강의 계획서를 올려야 돼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서울대의 문제예요. 음. 서울대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또 강의 계획서도 올리는 올린 것이죠. 것이다. 서울대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이 대학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이 과목을 들어야 될까 말까 예. 이걸 고민하게 하고 참 서울대가 정말 중심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 바로 이런 궤변이 나온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제가 신문 기자로서 방송 끝나고 나면 매일 예. 항의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아, 조 부장한테요? 회사에. 회사에? 예. 어. 왜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아이쿠야. 이런 전화도 많고 예. 정말 그 욕설 등이 이메일로도 오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을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해서 앞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요?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은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조 전 장관이 한 얘기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강의 계획서 조 전 장관이 직접 올리고 해서요. 우리 채널A 취재진이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의 걱정이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만저만이 사실 아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교수님께 배우는 게 맞는가, 그 자격까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나 교수님께서 직위해기가 되시면 우리가 듣는 수업을 아예 강의를 완수를 못하고 성적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학생들은 신청을 할 때도 이게 완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안고 신청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잠재적인 피해를 안고 학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형사 재판 받는 사람이 형법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 거부권 행사한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자, 조 부장이 좀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서울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검찰은 조국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했습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은요, 기소된 교원에게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조 전 장관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 해제는요, 별도 위원회 같은 거 소집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오세정 총장이 직권으로 자,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결정 이게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직위 해제가 결정이 되면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교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의 결정이 주목되는 이유죠. 근데 오늘 서울대는 아직까지도 직위 해제 여부를 뭐 당장 결정할 뜻은 없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은 서울대학교의 최종 선택을 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요, 시청자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조국 전 장관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런 지금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봅시다. 전 장관의 그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 해제를 막아달라라는 서명인데요. 최근 검찰이 이제 조 전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소 사실을 이제 대학교 측에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직위 해제 가능성이 거론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목표 서명 수가 최소 5만 명.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서명 운동은 19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서울대 측에 성명서와 함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지금까지 오후 2시 기준으로는 이제 목표 수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58,464명이 오늘 오후 2시 현재
서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어제까지가 목표가 5만이었는데 이미 훌쩍 넘어버렸네요. 그렇죠. 목표된 숫자가. 저것을 이제 서울대학교에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측에. 조국 전 장관 저 서울대에서 계속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요. 글쎄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판단이 있으실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운동이 하나 또 펼쳐지고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이래저래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재판받으면 필수적으로 돈이라는 게 들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도 선임해야 되고 하니까. 김 기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국 지지자들이 무언가 행동에 나섰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의 변호사 비용 등을 이렇게 좀 도와주자는 움직임인데 그 봅시다. 일환의 하나로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좀 사주자 이런 겁니다. 조국 사주자. 장관의 책을 사자. 재판받는데 변호사 비용이 엄청 드니까 우리가 방법을 동원해서 책을 사서 도와주자라고 하고요. 지금 파란색 X 표시가 된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단독 저자가 아닌 책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런 것들이 아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 위주로 좀 사달라 이렇게 안내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란색 이렇게 가입표 쳐진 거는 단독 저자 책이 아니니까 그 책이 아닌 다른 단독 저자로 쓴 책들을 좀 위주로 사자 이렇게 표시해서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X표 안 돼 있는 책 중심으로 사주세요. 저 X표 안 돼 있는 게 조국 전 장관의 단독으로 쓴 저자의 그 책이니까. 조 부장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 참 이걸 논평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논평하기가 부끄러우세요? 아니, 허허.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이렇게 10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예. 그 사람이 쓴 책을 사주자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재판 비용 보태주자. 네. 그렇다면은 숙명여고 사건에서 쌍둥이 딸들에게 교내에서 시험지를 빼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는 그분은 왜 파면이 됐을까요? 아버지, 예, 예. 교무부장이요. 예. 저는 참 이 친문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의 이런 정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 의원님, 잠깐 요 목소리 듣고 제가 정 의원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초동에서는 어김없이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이른바 달빛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을까요? 저희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우리 지난 약 6개월 동안 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윤석열 때문이죠? 네. 윤석열에 대한 분노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윤석열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주말마다 여기 이 아스팔트에 내 앉게 만든 사람 누구? 대통령님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 네. 근데 어떡하지? 그 스트레스 이제 시작인데,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달빛 집회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던 이야기. 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저분의 말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앞서서 뭐 서명운동 5만 명이 왜 기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기자들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빚이 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예. 고초를 겪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 대통령의 얘기 그대로 그럼 우리가 고초를 갚아주자. 사실과 진실에 대한 판단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대통령이 빚이 있는 조국 교수를 갖다가 지지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대통령을 배신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한 윤석열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기자회견에서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한마디만 예. 더 조 말씀드릴게요. 부장 한 말씀 더 하세요. 정태근 전 의원께서 정리를 잘 하셨는데 네. 대통령이 국민에게 빚을 진 분이에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일반적인 국민이 아니라 조국이라는 범죄 연루자를 선택을 했어요. 아이고야. 이 국민에 대한 배신감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저런 이야기까지 했을까? 저는 참 이해도 안 가고 정말 현실적으로 제대로 청와대 모든 참모들이 조언도 하고 있는가? 예. 조언을 안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력도 더 흐려지고 있다.
네, 이 점을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준비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 이게요, 당장에 내일부터 상당한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